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불과 1년 6개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건 바로 남편이라는 놈이 정신 못 차리고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이었어요. 저 몰래 비트코인에 손을 댄 거 있죠. 그래서 모아놓은 돈 다 까먹었는데도 참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남편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이혼을 했는데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바로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손희 씨 누이가 저한테 계속 돈을 요구한 거였어요. 지금부터 이 인간들의 만행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서는 달랐지만 저희 식품개발부에 종종 회의를 하러 오던 기획팀 직원이라 알게 됐죠. 결혼할 때의 남편은 그냥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남자였어요. 적당히 술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런 사람이요. 회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직장인 그 자체였고요. 딸아이가 태어나고도 평범하게 좋은 아빠였는데요. 바로 우리 애가 6살 됐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고 8년이 되어서야 이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었네요. 남편은 저 몰래 대출이라는 대출은 다 받고 친구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한답시고 돈을 넣었다가 한 푼도 못 건졌어요. 저야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약간 불안해 보이고 사람이 정 같지 않게 집중을 잘 못하는 게 이상해서 아무리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후배가 저를 찾아와서 다 이야기하는 바람에 알게 됐어요. 저는 아이가 3살 때 회사를 그만두고 1년 정도 쉬다가 브런치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후배는 예고도 없이 카페로 저를 찾아왔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카페 잘 되네요. 손님이 많아요. 어머, 진수씨가 웬일이에요? 연락하고 왔으면 뭐라도 준비해 놓았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보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형수님, 재호 형이 여기저기 돈 빌린 거 모르시죠? 그이가 돈을 빌렸다고요? 저는 모르는데요. 혹시 진수씨도 돈 빌려줬어요? 이럴 줄 알았어. 형수님, 재호 형이 주변에서 돈 빌려서 비트코인 하는 거 모르셨죠? 제가 알기로는 대출도 받은 것 같은데 형이 돈을 안 갚거든요. 저도 뭐 기다릴 수 있는 데까지 기다린 거라서요. 형이 전화도 안 받고 자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형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형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머리를 한 방 크게 얻어맞은 것 같더군요. 보니까 남편은 언젠가부터 크게 한 방 터트리는 거에 꽂혀서 누가 봐도 사기 같은 데에다가 자꾸 돈을 넣고 잃고 또다시 그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였어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돈에서 남편 후배한테 줄 수 있는 돈을 줬고 알려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하루 종일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꽉 막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큰 시누이 한 명만 있었어요. 시누가 잔소리 좀 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주변에서 겪는 시댁하고의 갈등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참 평탄한 인생을 사는구나 하며 감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였어요. 집에 가서 남편 서재에 들어가 잠겨있는 서랍을 억지로 따봤더니 그 안에 대출 서류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 중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게 3개나 있었어요. 금액도 만만치 않았고요. 저는 그날 밤늦게 집에 온 남편과 한바탕 싸웠어요. 아니, 어떻게 나 모르게 그 많은 대출을 받은 거야? 내 이름으로까지 대출을 받았고 지난달에 못 갚았더라? 이제 그럼 이거 다 나한테 독촉이 올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래도 이 집만큼은 손 안 댔어. 나도 지킬 거는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진짜 앞으로 잘 될 거니까 그냥 좀 넘어가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거면 왜 나한테 말은 안 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 갖고 나 신용불량자 만들려고 작정한 거야? 뭐야?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네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라도 네가 좀 갚으라고. 내가 진짜 한 방에 다 해결한다니까.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냐?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아? 지금만 넘기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영이 네가 좀 갚아라. 응? 와, 이 인간 제대로 미쳤네. 안 돼. 그렇게는 못해. 안 그래도 너 그동안 정신 빼놓고 다니는 것 같아서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무슨 일 있냐고. 너 그때마다 아무 일 없다고 했어. 그러면서 새벽에 들어오고 술 퍼먹고 그러다가 나한테 걸리니까 나더러 갚으라고? 너 나 신용불량자 만들 뻔했어.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저는 그날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고 그때부터 남편과 몇 날 며칠을 싸웠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또 자기 월급을 다 털어서 이상한 비트코인에 돈을 다 때려 넣더라고요. 그걸 보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제야 남편은 저한테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선영아. 나 이번에는 정말 잘 될 줄 알았거든. 한 번만 봐주라. 나 이대로면 어디 가서 잠잘 데도 없어. 나 우리 지아 아빠잖아. 응? 정말 한 번만이다. 다시 이런 일 있으면 나 가만 안 있어.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받고 넘어갔지만 저희 사이가 예전 같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남편하고 가까이 있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각방을 쓰고 생활했는데 얼마 안 가 남편이 카페에서 돈을 훔쳐다가 또 코인에 넣었다는 걸 알게 됐네요. 게다가 이제는 끝까지 손 안 대던 집에까지 손을 대려고 했고요. 남편이 집담보로 대출 받으려다가 저한테 딱 걸렸거든요. 그 일로 저는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어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남편을 집에서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이 인간이 갈수록 같이 망하자는 일만 벌이는데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설마 제가 지를 내치랴 싶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쫓겨나기 전날에는 아예 저한테 돈을 2천만 원만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진짜 막 나가자는 거였죠. 선영아, 그러지 말고 진짜 2천이면 된다. 이거는 되는 거래 무조건. 넣어놓고 일주일이면 떡상한다니까. 그동안 내가 까먹은 거에 몇 배는 불려놓을 거야. 그때 가서 나한테 미안했다고 하지 마. 나 지금 너 실수할 거 막아주는 거야. 정말 끝까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사고방식이 너무 이상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법원도 당연히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누가 봐도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돈을 다 탕진해버린 게 맞잖아요.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도 걱정된다며 양육권도 저한테 줬어요. 남편이 까먹은 돈은 전부 남편 책임이 되었고요. 저는 하던 일이 있었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에는 배달로 다 돌렸었는데 그것 역시 수입이 괜찮았거든요. 그동안 맛있고 깔끔하고 친절한 집으로 소문이 나서인지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저랑 딸아이는 먹고 살만 했죠. 아이가 아빠가 없어서 침울하지는 않을지 걱정했는데 의외로 전보다 더 활기차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게 저희 친정 부모님과 동생 부부가 신경을 많이 써줘서 그런 것 같았어요. 이혼하고 친정 식구들이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더 자주 봐줬거든요. 딸아이가 또 지 이모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모를 맨날 보니 오히려 전보다 애가 더 생기가 넘쳤어요. 그렇게 저는 과거를 잊고 그저 딸아이 잘 키우고 제 카페 잘 되는 것만 신경 쓰고 살았는데요. 이혼하고 1년쯤 됐을 때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큰 시누이가 느닷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하고 이혼하기는 했지만 큰 시누이한테 악감 적은 없어서 커피와 디저트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올케, 잘 지냈지?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겠네. 사는 게 다 그렇죠. 형님은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나 우리 지아가 보고 싶어서 지아 만나러 집에 좀 가도 되나? 아, 그러셨군요. 네, 형님 편하실 때 한번 오세요. 아이 고모인데 영 보지 말며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도 고모를 싫어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지금껏 남편은 단 한 번도 아이를 만나러 오지 않았는데 고모는 아이를 보겠다니 좀 고마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 고마워 올케. 우리 재호랑 이렇게 되고 못 만난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역시 올케는 된 사람이라니까. 올케가 좋은 시간 알려줘. 내가 우리 지아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갈 테니까. 저희는 그렇게 약속을 잡았고 신우이는 아이를 보러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째 예전과 달리 사람이 추레해 보이는 게 안색도 영 안 좋더라고요. 카페에 온 날은 바빠서 잘 못 느꼈는데 신우는 어딘가 주눅들어 보이고 무엇보다 신발이 굉장히 달았더라고요. 신우가 꽤 남들 보이는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신발이나 가방 같은 건 좋은 걸 하고 다녔는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아이 선물이라고 사온 것도 어떻게 구색을 맞추려고 하기는 했는데 전에 신우라면 사지 않았을 그런 제품들을 사왔어요. 한마디로 싸구려였죠. 아이들 입에 닿으면 문제 생길까봐 엄마들은 사지 않는 것들요. 그렇다고 앞에서 대놓고 이런 거를 애들 못 가지고 논다고 할 수 없어서 신우가 가면 치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신우한테 식사를 대접했는데 뭐 이거는 정말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밥뿐 아니라 후식 과일이고 빵이고 저는 손댈 틈도 없이 혼자서 다 먹어버렸어요. 형님, 많이 시장하셨나 봐요. 근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조심스럽기는 한데 형님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그러자 신우는 갑자기 통곡을 하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재호한테는 내가 누나이자 엄마잖아. 그러니 그놈 돈 까먹은 게 결국 내 짐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어? 나 사는 집도 팔고 걔 돈 갚아주고 지금은 10평이나 되나? 그런 집에 산다. 우리 남편이 3년 전 먼저 가지만 않았어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정말 너무 힘들어. 재호,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다. 나 정말 차비가 없어서 어디 나가지 못할 때도 있어. 내가 정말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어. 나 일자리 구하러 다닐 차비만이라도 좀 줄 수 없어? 식당이라도 취직하고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 오죽하면 저를 다 찾아왔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린다는 것도 답답했고요. 남편 혼자 감당을 못해서 신우가 집까지 팔았다는 게 남편 놈이 정말 한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털어서 신우한테 쥐어줬어요. 다 해서 한 42만 원쯤 되더라고요. 형님, 얼른 좋은 일자리 알아보시고요. 지역마다 여성개발센터 같은 거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안정적인 직장도 찾을 수 있다니까 가보세요. 이거는 저한테 안 갚으셔도 돼요. 굶지 마시고요. 올케, 너무 고마워. 이 은혜 정말 잊지 않을게. 은혜라뇨. 그런 말이 어딨어요. 힘내세요, 형님. 저를 보며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신우가 참 안쓰러웠어요. 어쩌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됐나 싶고 남편과 이혼 안 했으면 나도 저랬겠다 싶어 소름도 끼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우는 제 앞에서 연기를 한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몇 달 전이었네요. 그 후로 신우는 툭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42만 원을 주고 며칠 안 지났는데 전화를 해서 50만 원만 더 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요. 당장 이것저것 나갈 것들이 있는데 생각을 못하고 저한테 받은 돈으로 면접 보러 갈 때 입을 것들 샀다나요? 저는 알겠다며 신우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또 며칠 안 지나서는 이번에는 12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엊그제 50만 원 보내드렸는데 왜 또 돈이 필요하신데요? 120만 원은 제가 그냥 보내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이유라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몇 달을 재호 걔 때문에 돈 없이 살았더니 들어갈 데가 많네. 형님 직장은요? 어디라도 연락 온 데 없어요? 직장 구하러 면접 보러 가면 거기서도 교통비는 줄 텐데요. 돈이 어디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장이라고 해봐야 월급 쥐꼬리만큼 주는 데라 못 가겠더라. 교통비라고 꼴랑 2만 원 그렇게 주는데 그 돈을 누구 코에 붙여. 올케, 너무 섭섭하다. 돈이 어디 들어가느냐고 하다니. 솔직히 올케도 책임 있지. 올케랑 재호 이혼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 말은 동의할 수 없네요. 그 인간 때문에 저나 우리 지아까지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저 120만 원은 못 드리니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 안 하시면 좋겠어요. 하, 이렇게 나오시겠다? 올케 돈 가지고 사람 되게 기분 나쁘게 한다? 저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남편과 이혼했고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우 태도가 처음과 달라서 그것도 황당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느닷없이 저희 카페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카운터 바로 앞자리에 앉더니 손님들하고 직원들 있는 데에서 무슨 빚쟁이처럼 굴더군요. 이렇게 돈 줄 때까지 나 안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자리 하나 계속 까먹는 거야. 알았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 돈 좀 있다고 이제 돈 없는 예전 신우는 사람으로도 안 보인다 이거야? 나 너무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120 말고 300은 줘야겠어. 300만 원 당장 찾아다 나한테 줘. 아니면 나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와, 날강도가 따로 없네. 지금 보니 둘이 남매 맞네요. 하긴 콩가루 집안이 다 콩가루지 누구 하나 멀쩡하겠어요? 저 이제 형님이라고 안 불러요. 아줌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우리 지아 고모라서 그나마 예의 지켰던 건데 이제부터 얄짤 없어요. 뭐? 아줌마? 이런 싸가지 없는 걸 봤나? 지아, 내가 데려가야겠어. 나 지아 이뻐해. 그리고 지아 우리 핏줄이야. 우리 김씨 집안이라고. 네가 혼자 애 데리고서 아주 유세 떠는데 더는 그 꼴 못 보겠다. 우리 지아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줌마가 무슨 권리로 남의 딸을 데려가요? 내가 그냥 신우가 아니야. 나는 재호한테도 엄마나 다름없었어. 그러니 지아한테는 할머니라고 해도 될 사람이야. 어디 감히 나를 무시해? 그래? 그럼 나 지금 너 영업방해로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제가 바로 휴대폰으로 112 전화를 걸자 신우는 예상을 못했는지 두고 보자며 바로 카페를 나가더군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신우는 가게 오픈 시간에 또 찾아왔어요. 당장 나가세요. 저 바로 경찰 신고합니다. 네가 돈만 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 나는 그래도 하나뿐인 올케라 믿거니 하고 그런 건데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매정해? 나도 이게 마지막이야. 크게 2장 준비해주면 나 더 이상 찾지 않을게. 정말 2번도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2천만 원만 해줘. 안 그러면 나 우리 지아 찾으러 맨날 올 테니까 그리 알아. 양육권이 너한테 있다고 해도 우리 지아 볼 권리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아를 놓고요. 댁말대로 지아가 핏줄이고 손녀 같은 조카면 이러시면 안 되죠. 2천만 원이요? 저한테 맡겨놨어요. 저 진짜 지금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신고해. 신고하라고. 내가 그게 무서울 것 같아? 그래, 경찰 오라고 해. 나 네가 강제로 우리 조카 못 보게 한다고 경찰들한테 내 사연 다 말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신우는 아예 신발도 벗고 옷도 벗더니 자기 집 소파에 앉은 것 마냥 자리를 차지하고 꼼짝도 안 했어요. 2천만 원,
그거 주기 전까지 나 꼼짝 안 할 거야. 어디 오늘 장사 잘해봐. 니네 직원들도 짜증나서 여기 일하겠냐?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저 신고한다고요. 저는 마대자루를 들고 나와 신우를 쿡쿡 찔러서 자리에서 몰아냈어요. 그리고 직원 한 명한테 얼른 경찰에 신고하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신우는 더 견디지 못하고 자기 짐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신우가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아무리 돈이 궁하기로 2주일 새에 점점 큰 돈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신우가 살던 동네에 자주 가던 마트에 전화를 해봤어요. 동네 마트였는데 거기 주인하고 좀 알고 지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말도 마지야 엄마. 그 여자한테 돈 절대 주지 마. 그 여자 무슨 부동산 투기에 미쳐서 사람들 모으고 난리도 아니야. 돈 물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 여자 여기서 이사 간 것도 한밤중에 사람들 몰려가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 집 남매는 왜 그 모양이래? 지아 아빠는 비트코인에 미쳐서 지금 거의 폐인 수준이라는데 누나까지 저 지경이야.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건지 몰라도 문제가 있다 싶더라고요. 이 인간이 사기를 치고 누구한테 갚을 돈이 있나 보다 했어요. 그러니 이판사판으로 우리 딸 가지고 협박을 하며 돈을 내놓으라는 거겠죠. 너무 화가 났어요. 지가 일 벌려놓고 저랑 딸애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건지 황당을 넘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안 될 것 같아 마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그 여자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알아요? 나도 정확히 모르는데 저번에 사람들 말로는 지방 어디다 또 사무실 차려놓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있더래. 지금도 거기 있는 것 같아. 알았어요. 고마워요. 내가 밥 한번 살게요. 에이, 그런 말 말고 그냥 오기나 해. 일 잘 해결하고 그러면 회포나 풀자. 저는 마트 주인이 알려준 장소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허허벌판 한쪽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는 신우이가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기 전 알아본 바로는 그곳이 개발 예정도 전혀 없고 오히려 문화재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보호 대상인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더 지켜봤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걸 봐야 확실히 사기를 치는 건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지켜봤더니 웬 사람들이 승합차를 타고 우르르 와서는 그 컨테이너로 들어가더라고요. 안에서는 신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가 이제 노다지가 될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땅입니다. 요즘 부동산 안 된다고요? 다 헛소리입니다. 결국은 부동산입니다. 여기가 3년 안에 고급 아파트 단지가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즉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여기 부동산 투기 유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기를 치는 것 같다고요. 신우한테 돈 물린 사람들은 자기들도 떳떳하지 못한 데가 있어서 신고를 못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에 가도 자기들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든 돈을 받고 발을 빼자는 심산이었고요. 얼마 안 가 경찰이 왔고 컨테이너 안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고 누구는 막 뛰어서 도망가고 누구는 울고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체 무슨 수를 썼는지 신우이가 안 보였어요. 보니까 경찰이 들어가자마자 입간판 세운 뒤로 터놓은 문으로 나가 도망을 쳤더라고요. 정말 그런 머리는 어떻게 그리 잘 돌아가는지 그런 정신으로 왜 제대로 된 일을 못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신우는 다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전화를 다 씹었더니 이번에는 문자 폭탄을 보내더군요. 당장 돈을 해내라고요. 그러고는 정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게 학원차를 타는 우리 딸 사진을 찍어 보낸 거였어요. 내가 우리 지아 지키고 서 있다가 데려갈 거니까 그리 알아.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죠.
그 다음 문자는 더 가관이었어요. 나한테 소녀나 다름없는 조카를 네가 빼앗아가서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하면 판사도 나를 불쌍하다고 할 거야. 나한테도 지아 키울 권리가 있어. 우리가 친핏줄 아니냐. 그러니까 옳게 지아 계속 보고 싶으면 2천만 원 보내. 이 문자도 읽고. 알았어?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라 신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겁이 나긴 나나 보네. 그래도 딸내미 생각을 끔찍히 하는구나, 옳게가. 어떻게 돈을 드릴까요? 제가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계좌로 보내기는 어려워요. 친구 한 명 보내서 돈을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혜한테 이러지 말고 저희 앞에 안 나타난다고 약속해요. 그러면 바로 제 친구 보낼게요. 친구가 저한테 줄 돈이 있어요. 그 돈 주라고 하는 거예요. 진작에 이렇게 나왔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고 좋았잖아. 나도 네가 2천만 원 해주면 다시는 안 나타날 거야. 알았어요.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알았어. 그리고 고마워, 옳게. 아무리 재호랑 이혼했다지만 한 번 맺은 인연이 쉽게 끊어지겠어요. 지아도 있잖아. 그리고 옳게도 재호랑 다시 합치는 거 생각해봐. 나야 오지 말라면 안 오지만 그래도 옳게 우리 집안 사람이라 내가 하는 말이야. 욕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걸 정말 겨우 꾹 눌렀네요. 여기서 괜한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정말 기막힌 게 저 자식 거지 만들 뻔한 인간하고 다시 합치라뇨. 정말 누구 인생 골로 가는 꼴 보겠다는 거지 뭐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엄마 같은 누나라고 해도 진짜 제 시어머니도 아닌데 정말 선 넘는 말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일단 돈부터 받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진짜 돈 줄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런 식으로 신우를 안심시킨 거였어요. 제정신이 박혀있으면 저런 사람한테 누가 2천만 원을 주겠어요. 게다가 아이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건 당연히 신고감이죠. 저는 신우를 컨테이너에서 찾은 날 바로 저한테 보냈던 문자들이며 전화통화 녹음한 거, 돈 보냈던 이력을 전부 들고 가서 경찰에 신우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딸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도 해놓았고요. 그런데 딸을 지가 데리고 간다고 하니 이건 빼박이었어요. 그리고 신우와의 약속 시간에 신우가 만난 사람들은 바로 경찰이었네요. 신우는 저한테 전화로 악을 쓰며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야, 그렇게? 내 뒤통수 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들을 불러?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제가 말한 친구가 그 경찰들이니까 순순히 따라가세요. 이봐요, 아줌마. 사람 그렇게 협박하고 뒤에서 사기치고 다니면서 이런 날 올 줄 몰랐어요? 나 이미 아줌마 경찰에 고소장 접수해놨어. 그런데 우리 지아를 가지고 또 날 협박해? 그래서 경찰이 아줌마 잡으러 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런 못돼 처먹은 걸 봤나? 네 심보가 그러니까 재호도 안 풀린 거야. 알아? 그 말도 안 되는 생각 좀 집어치우고 정신 차리라고요, 아줌마. 이런다고 정신 차릴 사람 같진 않지만요. 저는 신우한테 전화를 받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한 거였고 경찰은 신우를 잡으러 약속 장소에 갔던 거였어요. 신우는 그렇게 경찰들한테 붙잡혀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변명을 한다고 난리였지만 신우가 잡혔다는 걸 어떻게들 들었는지 돈을 뜯긴 사람들이 몰려와서 경찰서가 아주 난장판이 되었었네요. 신우는 거기서도 어떻게 나왔는지 다음날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그것도 아주 아침 일찍요. 몰래 도망쳐 나온 것 같은 게 신발도 안 신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신우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진짜 나한테 죽어봐. 어떻게 사람을 경찰에 신고를 해? 그것도 네 손이 신우를? 왜 못해? 댁이 이제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자꾸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지아를 데려간다고 하는 건데 그런 몰상식한 인간은 경찰로 치려하는 거야. 알아? 저도 바로 신우 머리채를 붙잡았고 신우는 저랑 힘겨루기를 하다가 제 풀에 지쳐서 뒤로 벌러덩 자빠졌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몇 번 도와줬으면 그걸 고마워해야지. 사람들한테 사기나 치고. 부동산 투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디 가서 우리 지아 고모라고 하지도 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 당신 지아 인생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아니, 우리가 남이야? 이럴 때 서로 도와야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나 당신하고 남이야. 너네 남매 집안 다 들어먹고서 남까지 망치려고 작정한 거 아니면 이게 뭐야? 대기 부동산 투기한다고 돈 다 날리고 이제 사기까지 치는 거 모를 줄 알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감춘다고 감춰줘. 대기 살던 동네에 소문 다 났던데. 정신 차려, 이 한심한 여자야. 저는 마지막으로 신우의 뺨을 한 대 갈겨버렸어요. 신우는 저한테 맞은 뺨을 붙잡고서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신우를 다시 데려갔어요. 신우는 경찰차에 타면서 억울하다는 둥, 분하다는 둥 난리를 쳤어요. 나도 먹고 사느라 그런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돈 좀 가졌다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무시해?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조카는 나도 볼 권리가 있는데 네가 그걸 함부로 못 보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했고 다 갚을 건데 어떻게 자기한테 이러냐고 계속 난리길래 제가 말했어요. 아줌마, 뭐 착각하나 본데 지하 양육권 친권 다 나한테 있어. 그건 댁 동생이 말 안 했나 보네. 꼴에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나 봐. 지하 키울 권리는 나한테 있는 거니까 다시는 지하로 어떻게 해볼 생각하지 마. 어차피 당신 지하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나 댁의 동생하고 다시 잘해볼 생각 추호도 없고 남난된 지 1년도 넘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댁 동생 들먹이며 나 찾아올 생각 하지 말라고. 아, 분해, 억울해. 내 돈 2천만 원. 신우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차에 타서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신우는 이미 현장에서 도주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도망을 나와 유치장에 갇혀있게 됐어요. 다행히도 지아는 전날부터 부모님하고 여행 중이라 이런 꼴들을 안 받고 애가 충격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신우를 무사히 정리하게 됐네요. 결국 신우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고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교도소에 가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야 남편은 저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했다며 누나가 그러는 줄 몰랐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다시 받아줄 수 없냐는 식으로 말하길래 제가 매몰차게 끊어버렸어요. 그 집안하고 엮이면 저나 딸한테 좋을 게 하나 없으니까요. 그 후 남편도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고 전화나 문자도 하지 않네요. 저는 지금 딸하고 함께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동생 부부와 잘 지내면서요. 딸아이는 언젠가부터 자기가 엄마 고생한 거 전부 갚아주겠다며 어른스러운 말을 하네요. 저번 어버이날에는 사랑한다며 꽃을 만들어서 달아주는데 정말 눈물이 절로 났어요. 그리고 저한테 또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브런치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옆 가게까지 인수에 벽을 트고 확장을 했어요. 저희 디저트는 따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작은 분점까지 냈고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딸아이를 부모님이 봐주시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저야말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부모님 해외 다녀오시라고 비행기도 비즈니스 클래스로 예약하고 호텔도 제일 좋은 데로 예약해서 보내드렸네요. 물론 거기서 쓸 용돈까지 넉넉하게 드렸죠. 동생 부부한테도 호캉스 예약해줬고요. 주말에 1박 2일로 잘 다녀왔다며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잘 살려고 해도 나쁜 일을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지켜준 건 가족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제 가족한테 잘하면서 딸 열심히 잘 키울 생각이에요. 그게 저를 지금까지 지켜준 제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선물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잘해야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